주문하신 삼겹살 2인분 나왔습니다. 뜨거운 불판을 나르는 이하린의 팔목이 가늘게 떨렸다.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와 손님들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 매캐한 연기가 뒤섞인 고깃집은 그녀에게 현실의 무게를 알려주는 지옥과도 같았다. 땀으로 젖은 유니폼은 불편했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단 하나의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5억.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심장병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동생의 수술비였다. 미대생이었던 그녀는 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2년 전 휴학계를 내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다. 하지만 하루 10시간이 넘게 일하고 2개의 아르바이트를 뛰어도 5억이라는 숫자는 그녀가 쌓아 올리는 모래성을 비웃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다. 늦은 밤 아르바이트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남동생 하준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하린 씨,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다. 더 이상 약물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일주일 길어도 열흘입니다. 그 안에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도 더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시간이라는 이름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하리는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빚 독촉장과 대출 거절 통지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 친척들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사채업자 문턱까지 갔다가 도망쳐 나왔다. 세상은 가난한 그녀에게 너무나도 냉정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혹시나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온갖 불법 대출 사이트와 수상한 구인 사이트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더 기이한 광고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1년간 함께할 비밀 파트너를 찾습니다.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신상에 대해 절대 묻지 않을 것. 둘째,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의뢰인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것. 셋째, 계약 기간 동안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을 것. 이 모든 것을 지키는 대가로 계약 즉시 충분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진지하게 임하실 분만 아래의 익명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광고에는 그 어떤 회사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다. 오직 익명의 이메일 주소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리는 직감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녀는 혐오감에 노트북을 탁 덮어버렸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스스로를 팔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동생의 희미한 숨소리와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일주일.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물감 대신 고기 기름과 세제로 얼룩진 손. 이 손으로 그녀는 동생을 지킬 수 없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창문 틈으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어올 때였다. 하리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자존심 같은 것은 동생의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도 같은 답신 메일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주 작은 클릭 소리가 좁은 옥탑방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가 죽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남자에게 5억이라는 돈과 맞바꾼 것이었다. 이하린이 메일을 보낸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칼날 같은 답장이 도착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비현실적인 응답이었다. 메일의 내용은 광고만큼이나 간결하고 차가웠다. 약속 시간과 장소,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장소는 강남의 한 최고급 빌딩에 위치한 법률 사무소였다. 혼자 올 것, 이 일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 시간을 엄수할 것. 다음 날 할인은 옷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하지만 누가 봐도 저렴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수백 번도 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동생 하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그녀의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향하게 했다. 약속된 법률 사무소는 그녀가 사는 옥탑방과는 다른 행성에 있는 곳처럼 느껴졌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비싼 종이와 잉크 냄새만이 감돌았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감정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포커페이스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최 비서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의 대리인이었다. 이하린 씨 맞으십니까? 최 비서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처럼 딱딱했다. 그는 할인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 모든 것이 그녀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최 비서는 서론 없이 곧바로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계약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기계처럼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조항들을 읽어내려갔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정확히 1년입니다. 이하린 씨는 계약 기간 동안 의뢰인의 법적인 아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거주지는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하시게 될 겁니다.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가족 모임에 최소 24시간 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할인의 숨이 막혀왔다. 5조항.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금지합니다. 6조항. 의뢰인의 사생활이나 직업 신상에 대해 묻는 행위를 일절 금지합니다. 7조항.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외부에 발설할 시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지급된 보수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조항이 그녀를 얽어매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였다. 그녀의 1년이라는 시간과 자유를 5억이라는 돈과 맞바꾸는 이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최 비서가 펜과 함께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할인의 머릿속이 비명을 질렀다. 도망치라고, 이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존심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 동생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이할인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이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에 가격표를 붙여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최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은행 통장 하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이할인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입니다. 약속된 금액 5억 원이 입금되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할인은 멍하니 통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꿈에서도 만져본 적 없는 숫자 500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동생을 살릴 수 있는 돈.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기쁨 대신 거대한 공허함과 자기 혐오만이 차오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할인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내어 질문 하나를 던졌다. 저기, 그분은 누구십니까? 최 비서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조롱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할인 씨께서 아실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때가 되면 남편으로서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가벼운 목례와 함께
회의실을 나갔다. 텅 빈 공간에 하리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손안에 든 동생의 목숨값이자 자신의 족쇄인 통장을 그저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그림자와 운명을 건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금으로 만든 새장 속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5억이라는 돈의 힘은 기적과도 같았다. 이하린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받은 다음 날 동생 하주는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길고 피 말리는 수술 시간 끝에 의사는 마침내 성공이라는 말을 전해주었다. 하리는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지옥 같았던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어제 겪었던 수치심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었다. 몇 주 후 하주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았고 예전처럼 밝게 웃기 시작했다. 하리는 동생의 회복을 위해 최고의 병실을 잡아주고 최고의 영양식을 챙겨주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맺은 계약 덕분이었다. 하지만 동생이 회복되어 갈수록 하린의 마음속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최 비서가 마련해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차갑고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언제 울릴지 모르는 계약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름 모를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는 인형처럼 살았다. 돈 걱정은 사라졌지만 삶의 목적도 함께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 하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인형으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그녀의 꿈이었던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만들었던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먼지 속에서 꺼내들었다. 그리고 밤을 새워 그것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재능은 아직 죽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더욱 예리하게 벼려져 있었다. 그녀는 수십 군데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 그리고 며칠 후 국내 최고의 광고 및 콘텐츠 기업인 AURA 그룹의 디자인팀 인턴 최종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면접날 하리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다. 비록 중고 시장에서 산 낡은 옷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면접관들은 대학 중퇴라는 그녀의 이력에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펼쳐 보이고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면접관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상업적인 세련미는 부족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하리는 합격 통지 메일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계약으로 얻어낸 기적이 아니었다. 오롯이 그녀 자신의 힘으로 그녀의 재능으로 쟁취해낸 첫 번째 승리였다. 그녀는 비로소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들어가는 그 AURA 그룹이 바로 자신의 보이지 않는 남편 강지욱이 이끄는 거대한 제국이라는 사실을. 운명의 덫이 그녀를 그의 심장부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할인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AURA 그룹의 인턴 이할인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는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틈틈이 밤을 새워가며 그려낸 그녀의 시안들은 팀의 선배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은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비록 고단했지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밤이 되면 그녀는 계약된 아내였다. 텅 빈 오피스텔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언제 울릴지 모르는 계약용 휴대폰을 강박적으로 확인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졌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그녀의 앞에 계약용 휴대폰이 섬광처럼 울렸다. 최 비서에게서 온 첫 번째 문자 메시지였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첫 번째 가족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차를 보내겠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애써 분리해 두었던 두 개의 세계가 마침내 충돌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린 작은 일상이 그녀가 팔아버린 그림자에게 침범당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AURA 그룹 디자인팀에서의 하루하루는 전쟁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하리는 그 전쟁을 즐기고 있었다. 핏기 없는 경쟁과 살벌한 마감의 압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날카로웠고 작업 속도는 그 누구보다도 빨랐다. 그녀는 서서히 재능 있는 흙 속의 진주로서 팀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디자인팀 전체에 비상 경보가 울렸다.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오후에 회장님께서 부서 순시 오신대. 팀장의 말에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회장 강지욱. 그 이름은 AURA 그룹 내에서 공포의 동의어였다. 30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결단력과 완벽주의로 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얼음 왕자로 불렸다. 그의 순시 시간에 눈밖에 나는 직원은 다음날 자신의 책상이 사라진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다. 선배들은 인턴인 할인에게 신신당부했다. 이할인 씨 이따 회장님 오시면 절대 눈 마주치지 말고 숨도 크게 쉬지 마. 괜히 밉보였다간 정식 채용은 물 건너가는 거야. 할인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또 다른 오만하고 특권의식에 가득 찬 재벌 3세겠지.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 지긋지긋한 인턴 딱지를 떼는 것뿐이었다. 오후 3시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강지욱이 그의 그림자인 최 비서와 함께 디자인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공간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그는 키가 컸고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했으며 잡지 모델처럼 잘생겼지만 그 얼굴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차가운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그는 부서장의 아첨 섞인 보고를 건성으로 들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직원들의 작업물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해당 디자이너들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한 선배 디자이너의 시안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짧고 냉혹하게 말했다. 이 디자인 트렌드를 따라가기만 했을 뿐 AURA만의 철학이 보이지 않는군. 전면 재검토해. 그 한마디에 선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순시가 계속되던 중 그의 발걸음이 인턴들의 작업 공간 앞에서 멈췄다. 그의 시선이 벽에 붙어 있던 여러 스케치들 중 하나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할인이 밤을 새워 그린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아이디어 스케치였다. 이 콘셉트, 그가 처음으로 질책이 아닌 다른 톤의 목소리를 냈다. 원초적이지만 핵심 아이디어가 흥미롭군. 누가 한 거지? 팀장의 등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신입 인턴인 이하린 씨의 작업물입니다. 그 순간 강지욱의 시선이 처음으로 할인에게 향했다. 모든 직원들이 바닥만 쳐다보고 있을 때 오직 그녀만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약간의 반항심마저 담긴 눈으로 그를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다른 직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를 회장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업물을 평가하는 한 명의 디자이너로서 당당히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리고 그녀의 스케치에서, 그가 오랫동안 AURA 그룹에서 찾아 헤맸던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의미심장한 눈으로 그녀를 잠시 더 응시하다가 차갑게 돌아서서 디자인팀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사무실은 비로소 억눌렸던 숨을 토해냈다. 선배들은 질투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할인을 쳐다보았다. 할인은 그저 지독한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할인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개인 휴대폰에 알람이 울렸다. 가족 저녁 식사, 토요일 저녁 7시. 그녀의 다른 삶이 그녀를 호출하고 있었다. 할인은 텅 빈 사무실 저편 얼음 왕자가 앉아있을 회장실 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씁쓸한 독백이 흘러나왔다. 낮에는 오만한 재벌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주말에는 또 다른 얼굴모를 재벌의 아내 행세를 해야 하다니 내 인생도 참. 그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욕하는 두 명의 남자가 사실은 바로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운명의 가장 잔인한 장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요일 저녁, 이하린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최 비서가 보낸 스타일리스트 팀이 그녀의 오피스텔을 찾아왔다. 그들은 할인을 마네킹처럼 다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진주처럼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 과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도시를 헤매던 가난한 인턴 이하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을 위한 무대 의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곧 자신의 1년을 사들인 얼굴모를 남자를 만나러 가야 했다. 최고급 세단이 그녀를 태우고 도착한 곳은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인 성북동에 위치한 거대한 한옥 저택이었다.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한 최 비서는 그녀를 저택의 가장 안쪽에 있는 별채의 식당으로 안내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그 호칭에 할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약 상대가 적어도 한 회사를 이끄는 사람일 것이라고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미닫이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할인은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위험 있는 인상의 한 노인과 그녀 또래로 보이는 화려한 여성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옆자리,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 한 남자가 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최 비서가 그녀를 소개했다. 회장님, 이하린 씨입니다. 그 말을 듣고 등을 보이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할인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숨이 멎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매일 회사에서 마주치던 그녀가 속으로 오만한 얼음 왕자라고 불렀던 바로 그 남자. AURA 그룹의 총수 강지욱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자신이 경멸하던 회사의 대표가 바로 자신의 이름 모를 계약 남편이었다니. 이보다 더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 강지욱 역시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잠시 굳어졌다. 그는 오늘 자신의 계약 아내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의무적으로 나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며칠 전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당돌한 눈빛의 신입 인턴이었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놀라움, 그리고 흥미로움. 그는 자신이 돈으로 산 여자가 바로 자신의 회사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실력으로 기어 올라오려는 야망을 가진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이자 아주 재미있는 자극이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허어서 오너라 세아가 강지욱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이 헛기침으로 정적을 깼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할인을 훑어보았다. 자, 여기는 내 오랜 친구 의사의 딸인 유채영 양이다. 인사하거라. 유채영. 그녀는 할인을 보자마자 여자의 본능으로 그녀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꿀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할인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에는 독사의 그것과 같은 질투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어머, 안녕하세요. AURA 그룹 인턴이라고 들었어요. 꽤나 힘드시겠어요. 진짜 프로들을 따라가려면 말이에요. 그녀의 첫 인사는 우아한 독설이었다. 저녁 식사는 가시방석 그 자체였다. 강 회장은 할인의 집안과 배경 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할인은 강지욱의 뚫어질 듯한 시선을 느끼며 최대한 정직하고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유채영은 그런 그녀의 대답을 사사건건 비꼬며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다. 식사가 끝나고 할인과 지욱은 잠시 정원에서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얼굴 모르는 계약 상대도 회장과 인턴도 아니었다. 지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낯선 감정이 섞여 있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했어야지. 일이 아주 복잡해졌어. 할인은 무너졌던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지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계약서에는 대표님의 신상에 대해 묻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대표님. 그녀는 일부러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것은 당신과 나는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는 차가운 선 긋기였다. 지욱은 그런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돈으로 그녀의 일년을 샀지만 그녀의 당돌한 영혼까지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차가운 계약 관계에 예상치 못했던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온기의 균열이 아닌 위험하고 아찔한 긴장감의 균열이었다. 강지욱의 저택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돌아온 유채영의 마음속에는 독사와 같은 분노가 들끓었다. 감히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르는 고아 계집애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강지욱이라는 남자가 가진 권력과 AURA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반드시 이할인을 짓밟아야만 했다. 그녀의 복수는 교활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인 태양그룹의 오이사를 졸랐다. 아버지 AURA 그룹과 추진하던 콜라보 프로젝트 제가 직접 맡게 해주세요. 그 인턴 계집애 제 손으로 직접 그 실체를 벗겨서 쫓아낼 테니까요. 탐욕스러운 오이사는 딸의 분노를 자신의 사업적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로 했다. 얼마 후 AURA 그룹과 태양그룹의 대규모 신규 브랜드 론칭 프로젝트가 발표되었고 태양그룹 측의 책임자로 유채영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팀에는 인턴인 이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채영은 자신의 권력을 무기 삼아 할인의 회사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할인이 밤을 새워 준비한 디자인 시안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몇 번이고 퇴짜를 놓았다. 이할인 씨 디자인이 너무 촌스럽잖아. 역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이 색감은 뭐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인 거 몰라. 다시 해와.
그녀는 일부러 불가능에 가까운 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할인이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모든 팀원들 앞에서 그녀를 무능하다고 몰아세웠다. 또한 할인의 아이디어 일부를 교묘하게 훔쳐 다른 팀에 흘리기도 했다. 그녀는 할인을 사내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할인은 매일 밤 텅 빈 오피스텔로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던졌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교묘한 괴롭힘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동생이 있었고 되찾아야 할 자존심이 있었다. 그녀는 유채영의 게임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깨달았다. 배경과 권력에서 그녀는 절대 유채영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전쟁터를 바꾸어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그녀의 실력이었다. 하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두 개의 다른 디자인 기획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나는 A안, 공식적인 회의 시간에 유채영에게 보여주는 미끼용이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훌륭했지만 그녀의 진짜 실력을 모두 담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B안, 그녀가 자신의 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비밀리에 작업한 그녀의 모든 것을 담은 진짜 기획안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유채영의 모든 비상식적인 요구와 모순적인 피드백, 그리고 업무 방해 행위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여 증거로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격을 위한 칼을 조용히 갈고 있었다. 마침내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할 최종 기획안 발표회가 열렸다. 강지욱과 오 이사를 비롯한 양사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유채영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할인이 제출한 A안을 스크린에 띄우고는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할인의 디자인을 아마추어 수준 독창성 제로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그녀는 이 발표로 할인을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비난이 끝나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로 향했다. 모두가 그녀가 울거나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인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유채영 이사님, 저의 초안에 대한 날카로운 피드백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피드백을 모두 반영한 저의 최종 기획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기획안이라는 말에 유채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리는 자신의 USB를 연결하고 비밀리에 준비했던 비안을 스크린에 띄웠다. 회의실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A안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기획안이었다.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는 창의적인 콘셉트, 그리고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디자인.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천재의 결과물이었다. 오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다른 임원들은 경탄의 눈으로 할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할인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참고로 이번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유채영 이사님께서 주셨던 모든 피드백과 업무 지시 사항을 데이터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스크린에는 유채영의 모든 변덕과 비상식적인 지시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된 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의 괴롭힘에 대한 완벽한 증거였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는 강지욱의 것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싸늘하게 굳어버린 유채영과 오 이사를 잠시 쳐다본 후 할인을 향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감탄이 담겨 있었다. 훌륭하군 이할인 씨. AURA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본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다. 가짜 공주가 벌인 추악한 전쟁은 진짜 실력을 갖춘 가난한 소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최종 발표회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이하린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운 좋은 인턴에서 회장님이 직접 인정한 천재 디자이너로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유채영은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좀처럼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하리는 이 모든 것이 진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채영과 그 배후에 있는 오이사는 결코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예상대로 적의 반격은 생각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했다. 오이사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할인이 이끄는 프로젝트의 예산안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는 할인의 기획안이 너무 혁신적이고 따라서 위험 부담이 크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그럴듯해서 다른 이사들 역시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할인이 막 신입 딱지를 뗀 젊은 디자이너라는 점도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할인이 위기에 몰린 바로 그 순간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오, 이사님.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욱이었다. 그 주장의 근거 데이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험 부담이라는 막연한 단어 대신 정확한 수치와 시장 분석 자료를 제시해 주시죠. 그는 오이사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스크린에 직접 데이터를 띄웠다. 이할인 팀장의 기획안은 내가 검토한 결과 향후 5년간 우리 AURA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완벽한 전략입니다. 여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입니다. 강지욱은 냉철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오이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단순히 할인을 편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기획안이 가진 천재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이사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데이터 앞에서 오이사를 비롯한 모든 반대파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할인에게 있어 아주 낯선 경험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앞에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경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강지욱의 다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강지욱은 종종 늦은 밤 야근하는 할인의 연구실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하고 그녀의 작업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기도 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일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긴장감만이 존재하지 않았다. 서로의 재능을 존중하는 두 전문가의 동지에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상 두 번째 의무가 찾아온 것은 어느 주말 밤이었다. 그룹의 VVIP 고객들을 위한 자선 오페라 관람 행사였다. 그날 할인은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스타일리스트가 입혀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우아하지만 동시에 강인함이 느껴지는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행사장에서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의 부부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유채영과 마주쳤다. 유채영이 할인에게 다가와 가시 돋친 말을 건네려던 순간이었다. 강지욱이 아주 자연스럽게 할인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행동에는 내 여자에게서 떨어져라는 무언의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유채영에게 싸늘한 눈길 한 번 던진 후 할인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버렸다. 오페라 극장의 발코니. 두 사람은 잠시 소란스러운 행사장을 벗어나 단둘이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이런 세상이 제법 익숙해진 것 같군요. 강지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곳도 회사와 다르지 않더군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요. 할인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런 그녀를 아주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존경심, 그리고 감탄. 그리고 그 감정들은 어느새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낯선 온기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밤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뺨에 스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췄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두 사람은 놀라 급히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비즈니스라는 이름의 차가운 계약 관계,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개인적인 감정의 스파크가 튀어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어색하고 따뜻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욱은 창밖을 바라보는 할인의 옆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는 그들의 1년짜리 계약을 생각했다. 그것은 그의 회사를 지키기 위한 완벽한 비즈니스 거래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계약이 끝나는 순간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이 여자와 함께 있는 시간에 그는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차가운 계약서는 어느새 그들의 진짜 감정이 발전하는 것을 막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얼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유채영에게 이할인의 성공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강지욱이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 할인을 감싸고 도는 모습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전공법으로는 할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할인의 가장 근원적인 약점, 그녀의 출신과 도덕성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 계집애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어떻게 동생의 병원비를 그렇게 빨리 마련했는지, AURA 그룹에 들어오기 전에 뭘 하고 살았는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아내. 유채영은 아버지를 통해 뒷세계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흥신소에 의뢰했다. 돈의 힘은 무서웠다. 며칠 지나지 않아 흥신소로부터 하나의 파일이 그녀에게 도착했다. 파일의 제목은 이할인, 강지욱 1년 기한부 계약 결혼이었다. 파일 안에는 두 사람이 맺었던 계약서의 사본과 강지욱의 차명 계좌에서 할인의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채영은 파일을 보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신데렐라인 줄 알았더니 그냥 돈에 몸을 판 고급 창녀였잖아. 그녀는 마침내 이할인을 한 번에 매장시킬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가 선택한 결전의 무대는 바로 할인이 개발한 신규 브랜드의 공식 론칭 파티 현장이었다. 할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성공의 순간을 가장 끔찍한 추락의 순간으로 만들어줄 작정이었다.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할인이 만든 새로운 브랜드는 론칭과 동시에 업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할인은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강지욱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할인의 발표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순간 유채영이 무대 위로 난입했다. 그녀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잠깐만요,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유채영은 악어의 눈물과도 같은 가식적인 연민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할인 씨의 성공 스토리 정말 감동적이네요. 진정한 신데렐라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 신데렐라 이야기의 추악한 진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 여자 가난을 딛고 일어선 천재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멸적으로 외쳤다. 우리 강지욱 대표님께 5억이라는 돈에 자기 자신을 팔아넘긴 역겨운 계약 결혼의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과 함께 무대 뒤의 대형 스크린에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과 5억 원의 입금 내역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장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임원들은 충격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할인과 강지욱을 쳐다보았다. 할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노력, 그녀의 재능, 그녀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 5억 원짜리 여자라는 더러운 낙인 아래에서 짓밟히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음 가면 그 자체였다. 유채영은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직감하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강지욱이 이 더러운 여자를 버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든 것이 파괴된 무대 위, 치욕의 주인공이 된 할인과 침묵하는 강지욱, 그리고 승리에 취한 유채영.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의 한가운데서 시간은 그렇게 멈춰서 있었다. 유채영의 폭로가 터져나온 순간 이할인의 세상은 다시 한번 지옥으로 변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고 기자들의 고함과 임원들의 경악 어린 수군거림이 그녀를 날카로운 파편처럼 덮쳤다. 그녀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5억 원짜리 여자라는 더러운 낙인 아래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으로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이 추악한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채영 역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욱의 입에서 나올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욱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움직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어 있는 할인에게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갔다. 그리고 모든 카메라 앞에서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잡았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에 장래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의 표현이었다. 강지욱은 할인의 손을 잡은 채 넋이 나간 유채영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눈은 이제 활화산처럼 뜨거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장내를 둘러보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사실입니다. 그의 충격적인 인정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유채영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강지욱의 다음 말은 그 미소를 산산조각 냈다. 저와 이할인 씨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5억 원이 오고 간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채영 씨가 아주 편리하게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군요. 바로 그 계약이 필요했던 이유 말입니다. 그의 싸늘한 시선이 객석에 앉아있던 오이사 유채영의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오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지난 1년간 태양그룹의 오이사께서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과 기업 스파이 활동을 통해 저희 AURA 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의 딸 유채영 씨와 저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의 폭로는 유채영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충격적이었다. 이 계약 결혼은 제 직원들과 회사를 저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하린 씨는 그 위험한 게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를 도와주기로 한 용감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할인을 몸을 판 여자에서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경멸과 동정의 대상이었던 그녀에게
존경과 감탄의 왕관을 씌워주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할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따뜻하고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는 분명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은 제가 먼저 어겼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이 똑똑하고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존경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세상 모두에게 선언했다. 비즈니스 계약은 끝났지만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역전극이었다. 모든 카메라의 초점은 이제 하얗게 질린 유채영과 오이사 부녀에게로 향했다. 강지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한 증거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오 이사님, 곧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오 이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유채영은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라고 소리치며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보안팀이 달려와 추하게 발버둥 치는 그녀를 무대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의 화려했던 제국이 대중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강지욱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이할인 씨는 AURA 그룹의 미래이며 제가 선택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할인을 데리고 아수라장이 된 무대를 빠져나왔다. 조용한 무대 뒤편. 할인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져 멍하니 서 있었다. 지욱은 그런 그녀를 한없이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하지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의 말에 할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 자신을 믿어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가짜였던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진짜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강지욱의 폭탄 선언 이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다. 태양그룹은 적대적 인수 시도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오 이사와 유채영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부와 명예는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AURA 그룹 내에서 이할인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비밀스러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천재 디자이너이자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여인이었다. 한때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의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며 존경과 경애를 표했다. 며칠 후 강지욱은 할인을 데리고 성북동의 본가로 향했다. 그를 맞이한 강 회장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엄함 대신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다. 얘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강 회장은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내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용기와 진심을 가졌어. 내 손주 녀석의 짝으로, 그리고 우리 AURA 그룹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번에는 진짜로 우리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그것은 가문의 수장으로서 내리는 진정한 축복이자 인정이었다. 할인은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한 소속감을 느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저녁, 강지욱은 할인을 데리고 AURA 그룹 빌딩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는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바로 1년 전 할인이 서명했던 그들의 첫 번째 계약서였다. 이 계약서,
나의 회사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비즈니스 거래로 시작됐지. 여기에는 온통 규칙과 금지 조항들만 가득했어. 그는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하린, 당신이 그 모든 규칙을 아무렇지 않게 깨버렸어. 당신은 내가 나서게 만들었고, 느끼게 만들었고, 사랑하게 만들었지. 당신 때문에 이 차가운 종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 그는 그 말을 끝으로 계약서를 반으로, 그리고 또 반으로 잘게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밤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과거의 족쇄가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과거의 계약은 끝났소. 지욱은 할인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할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녀가 디자인했던 스케치와 꼭 닮은 심플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 케이스를 꺼내 열었다. 이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 계약, 어떤 조항도 어떤 조건도 없는, 오직 당신과 나 두 사람만 존재하는 계약. 이하린 씨,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라는 사람 하나만을 보고 진짜로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대답보다도 확실한 긍정이었다. 지욱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 아래에서 길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이야기는 돈으로 시작된 가짜 계약서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시련과 오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발견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으로 맺어진 영원한 계약으로 끝을 맺는다.